사이다 무비튼. 우리 시어머니가 혼자 자폭한 얘기를 해볼까 한다. 시어머니는 집 근처에 살고 계신다. 시아버지는 내가 결혼 전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시어머니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살기로 한 것이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같이 살기를 원하셨지만 남편이 막아주어 동거는 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거리가 가까운 터라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셨다. 찾아오시는 것만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오실 때마다 그렇게 잔소리를 하신다. 언어폭력은 기본이요. 요리 중에 젓가락으로 나를 쿡쿡 찌르거나 하는데 내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요리나 물건을 버리는 등의 증거를 남기는 일은 일절 없다. 너무 용의주도한 괴롭힘이다. 내가 도마에서 단단한 호박을 썰고 있을 때 아가, 내가 집안일을 너무 못해서 미안하구나. 이렇게 도움도 안 되는 시어머니랑 있으면 화나지? 라고 슬픈 척하며 말하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씻어놓은 그릇 밑에 떨어진 물을 보고 어머나, 이거 덜 씻겼잖니? 라고 할 때도 있고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 잠깐 누워있기라도 하면 세탁기 다 안 끝났어. 안 널 거니? 빨리 안 널면 옷에 주름 생긴다. 라고 입을 먼지털이로 툭툭 치면서 말씀하신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려 해도 소리만 듣고 보면 마치 내가 가해자처럼 들렸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다. 전에 한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녹음한 적이 있는데 들어보면 대놓고 내가 가해자 같았다. 처음엔 괴롭힘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참을만 했는데 대꾸를 안 하고 참기만 한 결과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 이제는 한계에 도달해 남편과 대화 좀 해보려고 했지만 요즘 들어 집에 올 때마다 미안한데 오늘은 먼저 좀 잘게 라며 엄청 피곤해 보이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었고 말을 걸어도 대충 고개만 끄덕일 뿐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면 내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며 미안, 뭐 좀 생각하고 있었어 라며 고민으로 가득 찬 듯한 분위기를 풍겨 상담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단 나 혼자 증거를 확보해서 남편에게 얘기해보기로 했다.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녹음은 과거의 경험으로 두고 녹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몰래카메라를 세팅한 것이다.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구멍을 뚫은 상자에 넣고 선반에 두었다. 앵글도 확실하게 잡고 나서 9시 50분이 되자마자 바로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역시나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또 찾아온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에 오시고 항상 오시자마자 잔소리를 시작한다. 그 후 짜다는 둥, 기름지다는 둥. 내 혈당치가 올라가는 건 좋다만 아들 건강은 좀 생각해서 식단을 짜렴. 하면서 또 잔소리 폭격을 시작한다. 그래도 내가 만든 점심밥을 다 드시고는 1시간 정도 소파에서 낮잠을 주무신다. 그 후 또다시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하며 잔소리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다. 그리고 시어머니 부탁으로 저녁밥을 다 만드니 시어머니는 가져오신 반찬통에 저녁밥을 싸서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집에 돌아가신다. 이것이 시어머니의 하루 루틴이고 남편이 없는 평일에만 이렇게 하신다. 결국 거의 하루 종일 시어머니는 내 주변에 붙어 다니시기 때문에 이번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가능한 한 녹화 장소에서 하려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나타나시고 10분 정도 뒤에 차 소리가 났다. 창문으로 보니 그건 남편의 차였다. 뭐 두고 갔나? 생각하며 녹화를 계속했다. 그리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며 주방으로 뛰어오셨다.
나는 아침 식사 후 설거지 중이었다. 오늘은 녹화까지 하고 있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인지 오늘은 또 어떻게 괴롭히시려나 하고 두근거리며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싱크대 서랍문을 열어 국자를 꺼내 벽을 쾅쾅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아, 며느리가 날 때렸어. 라며 혼신의 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건 그렇고 진짜 시어머니 연기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어 조금 웃기기도 해서 나는 설거지를 계속하며 시어머니의 명연기를 감상하고 있었다. 하지 마렴, 마가. 비명소리를 듣고 남편이 주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남편 등 뒤에 숨어 얼굴만 빼꼼 내밀면서 나를 가리키고는 아들, 며느리가 날 때린다. 무서워. 소리치든 말든 남편은 엄청 차분하게 어디를? 하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당황해하며 벽. 이라며 초조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아가 남편이 또 근데 왜 엄마가 그걸 들고 있는데? 라고 묻자 시어머니는 크게 당황하며 며느라가가 국자를 휘둘러대서 뺏은 거야. 참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걸까? 아휴. 덜덜 떨어가며 대답하신다. 그러더니 남편이 휘두른다니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휘두른다는 거야? 라고 말해서 시어머니는 나를 확인하고는 더 크게 날뛰셨다. 나는 손에 식기와 수세미를 들고 씻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주방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큰 소리를 내고 있던 시어머니의 말과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 갑자기 남편이 돌아와서 이번 며느리 괴롭히기 작전은 물거품이 된 듯하다. 아니야. 내가 빼서 들자마자 바로 설거지 시작한 거라고. 내가 혼자 난리치는 것처럼 꾸며놓고 참 못돼 먹은 계집애 같으니. 라며 투덜댔지만 남편은 아무리 뭐라 해봐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일갈했다. 이 정도면 남편은 내 편이 맞다고 확신이 들어 증거 영상도 찍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몰래카메라가 있는 곳을 가리켰다. 시어머니는 도찰을 해? 기가 차서. 그거 지금 사생활 침해야. 라고 말하셨지만 남편의 집에서 찍는 건 도찰이 아니지 라는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바로 도망가 버리셨다. 그 후 도망간 시댁으로 남편과 함께 찾아가 움푹 패인 벽 수리비를 청구하고 향후 2번 다시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혹시라도 이 약속을 어기고 또 괴롭히면 엄마한테는 주소 안 알려주고 이사가서 연락도 안 할 거야.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엄마 병이 악화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라고 못 박았다. 참고로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며느라가가 그렇게 나를 괴롭힌다. 라고 계속 호소했다고 한다. 심지어 그 내용은 하나같이 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짓들인데 마치 내가 시어머니한테 한 것처럼 말해서 당신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는데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되려 엄마가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어. 라고 한다. 요새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었던 건 이 일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일부러 연차까지 써서 자기 눈으로 직접 시어머니가 말하는 게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한다. 참고로 고민하던 건 내 편을 들어줄지 중립을 유지할지에 대한 선택이었다고 하는데 어머님 편을 들겠다는 선택지는 없었어? 라고 물으니 엄마랑은 피로 이어진 혈연이지만 당신은 종이에 사인만 하면 남이 되는 사이니까 우선해야 할 건 당신이야. 특히 오늘 엄마가 저러는 거 본 이상은
엄마 편을 든다는 선택지는 완전히 사라진 거지 뭐. 라고 말해줬다. 그리고 여태 힘들었지? 미안해.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는 내가 당신 제대로 지켜줄게. 라고도 말해주었다. 결국 큰맘 먹고 설치해둔 녹화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다정함에 기분이 좋아진 것과 더불어 시어머니가 이 이후로 말도 없이 찾아오시는 일이 싹 사라져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 매우 만족하며 지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